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 회로로 알려진 TCA 사이클의 숨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CA 사이클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생산 회로를 말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곳은 미토콘드리아 상황실입니다. 에너지 생산 효율을 체크하여 세포에게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 회의를 합니다. 세포핵에게 전달해주는 신호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토크롬신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기 부품 중 하나이면서 미토콘드리아 막에 손상이 많아지면 미토콘드리아로부터 흘러나와 세포 전체를 죽게 하는 죽음의 전령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세포의 생사 여부는 세포핵에 있지 않고 미토콘드리아에게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 양을 측정하여 유전자 발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핵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여 ATP가 줄어들면 AMPK를 활성화하여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늘려달라고 핵에게 알려줄 것인지 아니면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보내어 염증을 유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가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심해진 상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강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중에 간과되었던 부분, 즉 미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로부터 생산되는 분자들이 핵 유전자를 풀어서 유전자 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묶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후성 유전이라 하는데 바로 이 후성 유전의 조절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으로 알려진 TCA 회로에서 조절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CA 회로는 파이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면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포에는 대략 400개 이상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며 하나의 미토콘드리아에는 1만 개 정도의 전자 전달계가 있다고 하니 TCA 사이클도 400만 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TCA 회로가 한 번은 외웠는데 자꾸 까먹는 암기의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회로에 참여하는 분자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레이트, 그리고 이소시트레이트,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 그 다음이 석시닐 코에이, 석시네이트, 퓨마레이트, 말레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이며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다시 시트레이트로 되면서 순환고리가 중단됨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TCA 회로를 한 바퀴 돌면서 에너지 분자들도 생겨납니다. TCA 회로가 순환고리를 형성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외부의 유입 없이도 징검다리 분자들을 생산하고 생산물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의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계와 소모계의 물리적인 구분을 위해서 생산 속도의 향상과 효율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TCA가 순환 고리를 유지하면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전달계와 TCA 회로가 서로 인접하여 상호작용하는 그림입니다. 먼저 TCA 회로의 출발 물질인 아세틸코에이가 핵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이름에서처럼 아세틸코에이에는 아세틸기가 있습니다. 이 분자는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시트레이트로 빠져나가 세포질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며 핵으로 들어가 유전자를 묶어두는 실타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히스톤에 아세틸기를 붙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아세틸코에이가 많이 남을수록
핵으로 들어가는 아세틸코에이의 양도 많아지며 히스톤을 아세틸화시킬수록 풀리지 말아야 할 유전자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늘어난 아세틸코에이를 줄이는 방법은 칼로리 제한을 통해 생성되는 아세틸코에이 양을 줄이는 것과 칼로리 제한을 도와주는 성분을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세포 내 아세틸코에이 양을 줄이지 않으면 세포는 청소되지 않습니다. 아세틸코에이가 많아지면 면역세포의 염증성이 증가합니다. 즉 많이 먹으면 염증의 크기도 커집니다. 우리 몸의 대식세포나 호중구 내부에 아세틸코에이가 많아지면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 상황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모기에 물리면 크게 부풀어 오르거나 가라앉지 않는 염증이 오래가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단 것을 많이 먹거나 과식하는 경향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TCA 회로에 참여하는 분자 중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는 핵으로 이동하여 히스톤의 메칠기를 떼어내도록 자극합니다. 반면에 석시네이트나 퓨마레이트는 메칠기를 떼어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작은 분자인 메칠기가 있어야 할 때는 없고 없어야 할 때 많다면 그것이 바로 노화이며 질병 상태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자에 메칠기를 붙여야 할지 떼어야 할지, 엽산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할지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다면 알아서 그 비율을 스스로 조절하여 필요한 자리에 메칠기를 보내고 떼어내야 할 곳은 알아서 떼어낼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정상 대사산물, 즉 TCA 회로가 잘 돌아간다면 세포의 저산소증을 막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저산소 상태가 되면 혈관을 새로 만든다든지 암세포로 변한다든지 하는 변화를 꾀하는데요. TCA 회로를 정상화시키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염증과 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는 전자전달계 이상이 오면 HG라는 분자로 축적되어 염증을 조절하는 T세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여 자가면역을 일으키게 하거나 조직을 파괴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건강과 원활한 TCA 회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온전한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직결되므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곧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요? 세포는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에 간혹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호두과자가 만들어지듯이 유전자 틀에서 잘못 접힌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까지 돌돌 말아서 분해해주는 기능이 우리 세포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가 시작되면 먼저 세포질 내에 이중막의 일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을 동그랗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소좀이라는 효소가 들러붙어 내부로 효소를 분비하여 이물질들을 녹여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생활비가 떨어져 냉장고 파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꺼내 먹다 보면 어느새 냉장고가 깨끗해집니다. 치우지 않고 오래 놔두면 결국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장고를 버려야 하는 상황도 오겠죠. 오토파지를 도와주는 활성화 인자들이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약 중에는 메트폴민이라는 오토파지 활성화제가 있습니다. 운동도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이고요. 그 외의 영양소로는 하이드록시 사이트레이트 또는 HCA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와 포도주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아민기가 많이 붙은 버섯 등의 추출물인 스퍼미딘, 그리고 비타민 A 등이 있습니다. 오토파지가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고 TCA 회로를 원활하게 돌려서 일정한 양과 일정한 비율의 후성 유전자 조절 물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토파지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려면 아세틸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림을 살펴보시면서 관련된 영양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CA로 알려진 가르시니아는
구연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세틸코에이가 많아지면 풀리지 말아야 할 유전자도 풀리지만 몸에는 지방이 축적되므로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CA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아신과 같은 NAD 전구체를 섭취하여 유전자에 달라붙은 아세틸기를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세틸기를 이리저리 옮기는 효소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강황이나 스퍼미딘, 케르세틴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세틸기를 치환하여 오토파지 잘 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건강 지켜주는 케르세틴은 항염증 작용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비만세포에 붙어있는 항체에 항원이 결합을 하게 되면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을 쏟아냅니다. 히스타민 외에도 더 염증을 잘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과 같은 염증 매개 물질도 비만세포가 분비합니다. 양파나 마늘, 메밀에 풍부한 케르세틴을 먹게 되면 비만세포를 안정화하여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상으로 TCA 회로가 곧 후성 유전학 관리 물질의 보급소이며 TCA가 건강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하고 그러려면 칼로리 제한이나 운동 그리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해주는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